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인 오늘 격리 대상자가 1,350여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 뒤에야 청와대가 부랴부랴 메르스 관련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건당국의 방역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점검회의가 소집이 됐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관하는 메르스 대응 민간 합동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렸는데요. 국내에서 메르스 첫 환자가 나타난 후 15일 만에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 첫 회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확산은 안 된다며 전문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환자의 치료와 또 그 처리 과정 및 감염 경로, 그다음에 치료 의사들의 그 어떤 이동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그 논의를 해야 되겠고, 또 그 이후에 그 접촉 환자의 그 진료 기관 또 진료 의사 등 그 환자들의 그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정오 기준으로 1,364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전날까지 791명이던 격리 대상자가 하루 사이에 573명이나 늘어난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친박 의원들로부터 무한 공세를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초기 대응에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뼈아픈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의 요구와 같은 메르스 관련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의 정보 공개에 대한 대책도 재점검해서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길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 정책위에서 네, 새정치연합도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책위 위원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건소는 제대로 응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지금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건소에 연락을 하면 보건소는 제대로 응대할 전문 인력이 없고 또 일반 병원은 공포감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당의 경우에는 몇 가지 해법도 제시했다고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정부의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두 번째는 메르스 발생 지역과 병원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세 번째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통합 안내체계 시스템 확보를 꼽았습니다. 지금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한 군데 콜센터를 세워서 여기를 통해서 의심 환자들이 신고하고, 이 신고를 받은 정부 3당원들은 각 지역에 있는 격리 병동으로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체계부터라도 세워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고서 막연하게 국민들 보고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괴담만 퍼뜨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따 오후 2시에 현 사태를 두고 세월호 참사가 떠오른다라고 말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사실상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제입니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추석 비서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 3시간 전에 이미 정부는 메르스 환자가 18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김무성 여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가 지난 1일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한 편집본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네, 해당 영상을 보면 중간에 편집된 부분에서 끊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호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초기 대응이 미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정말 이 정부가 생각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정부가 허둥대고 청와대가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그 결과 1년 후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월호 위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여당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내용을 겪고 있는 양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박계 의원들이 친박계를 향해서 역공을 취했다고요. 네, 어제 친박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장우 의원을 비롯해서 친박계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공식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은 비박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의원들이 오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은 법과 제도를 통해 차분하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 위헌성 문제 역시 제도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집안 싸움과 헤게모니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사실상 국회법 개정안 합의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당직 사퇴를 요구한 친박계의 공세에 비박계 의원들이 비박계 차원의 역공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를 얘기했는데 사실상의 정치적인 수사가 작용된 건 아닐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소식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시민사회단체가 임명 반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요. 네, 오늘 오후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관예우를 비롯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 자격이 없다면서 임명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체는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한국진보연대 등 2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시국회의입니다. 국정원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의혹이 너무 많아서 열고조차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중에서도 심각한 4가지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전관예우, 불법적인 전화변론, 그리고 수입 내역 삭제, 4.19 혁명을 혼란으로 정의하고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말한 편향된 역사관입니다. 수임한 119건 중에 19건은 수임 내역을 삭제하고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사건 수임이 아니라 상담과 자문만 했기 때문에 수임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19건의 내역이 19건 야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떳떳한 내용은 왜 공개 못합니까?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떳떳하게 수임한 사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부정한... 네, 국정원 시국회는 이어서 현재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를 누리며 월 1억 원씩 보수를 받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뒤에 5일 동안 근무한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약 1억 1,700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웬만한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